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보수 진영 한국당이 또 한 번 큰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뭘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뚜기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당 말이죠. 장외를 나가는데 확실하게 아스팔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애국당 아니죠. 지금 공화당이죠. 공화당하고 우선 잠시라도 손을 잡는 겁니다. 앙숙이지만 잠시라도 손을 잡아가지고 공화당의 전투력을 현장에서 배우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진영 그 단체들하고도 계속 또 합쳐야 되겠죠. 보수 진영이 지난 3년 동안 서울 시내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장외 전투를 해왔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수장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애국당 찾아가고 각 보수 진영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외에서의 어떤 그 몸집을 키워가지고 문재인을 계속 압박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그 보수 진영이 그동안에 여러 그 이해관계로 서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못 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현실 가장 큰 정치 세력인 한국당하고 그 다음에 장외에서 두 석밖에 안 되지만 공화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 그 신경 쓰는 바람에 조금 전체 그 중도로서는 좀 외면을 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전투력 대단하죠. 그 다음에 각 그 보수 진영의 여러 그 제 세력들하고 합쳐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머리 숙이고 다가가야 됩니다. 여의도에서 그동안에 100여 석의 그 국회의원들 거느리면서 편안하게 정치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머리 숙이고 다가가서 반문연대의 온 장외 세력의 한 부분이 되기를 스스로 머리 숙이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입니다. 국회 안에서 투쟁도 안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기분적으로는 정말 제 기분으로는 의원직 사퇴하고 한번 판을 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 투쟁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바른당을 찾아가고 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있죠.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바른당 제 야당을 다 찾아가고 한다는데 바른당 외에는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정동영 대표도 찾아가고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야권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쪽은 바른당 그리고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있는데 국정조사 하자, 특검 하자, 장관 회의만 하자. 요거 원내 전략인데 바른당하고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크게 우리가 그 한국당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게 특히 한국당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게 말이죠. 지금 그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준연동형 선거법은 바른당마저 찬성하고 있는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회의만 특검 이 와중에도 선거법 얘기만 하면 바른당이 틀어진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그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제 곧 또 시작되잖아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지금 그 입건된 그 50여 명의 국회의원들 이탈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옥죄고 요거 그 잘 협조해주면 반사이익도 주겠다 그러면은 심지어는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원내 투쟁에서 크게 얻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원내 전략이니까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함께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검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도권은 이제 검찰이 쥐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을 제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이 이제 임명되기 전하고 후하고는 또 많이 다를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검찰이 과연 순수한 의도였느냐, 한편에서는 짜고 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검찰이 조국 관련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대는 하고는 좋겠습니다만은 100% 여기에 기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국당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국 수사가 지금 그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지금 입건 혐의를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 수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여야 의원들 다 수사를 하겠지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이 거꾸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압박을 할 거예요.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검찰을 믿을 수도 없고 검찰에 대해서 지금 뭐 100% 저항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 뭔가 하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 없이는 결과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전체 조직을 살리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당당히 가서 조사 받으라는 거예요. 야당으로서 품격을 잃지 말고 당당히 조사받고, 선진화법을 왜 위반하게 됐느냐? 야당이 먼저 했기 때문에, 문희상이가 먼저 그 불법적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국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내가 대표로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나경원 대표가 책임을 져서 미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의원이 그 책임을 져서 벌금형 받는다든가 선거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그 사람들이 미랄이 돼가지고 그 판을 더 좋게 또 그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 100% 전원 다 살라고 그러지 말고요. 일부는 그 장렬하게 전사를 해서 그 조직을 구하고 당을 구하고 보수 진영을 구하는 이런 그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그 대표로 책임을 지고 국회는 안 돼도 좋습니다. 2년 뒤, 3년 뒤에 강력한 대선 또 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당에 애증의 관계를 많이 느낀 사람인데요. 정말 지금 애정을 부을 때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얘기 말씀드립니다. 보수 진영의 미랄이 되라. 그 다음에 원내 전략 아주 약삭 빠르고 재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 너무 기대지 말고 최후의 순간에는 일부는 전사를 한다는 각오로 이 난관을 헤쳐나갔고, 내년 총선 지문 어떻습니까? 2년 뒤에 대선 찾아오면 역전 혼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 막합바식의 문재인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방법은 우리가 슬기롭게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